저는 개인정보교육 미래교육기획과에서 개인정보를 맡고 있는 김빈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이후로 15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업무를 하실 때 기본 개념은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업무를 하시면서 학교 현장에서 행정업무 위주로 보통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위주로,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유의사항 안내 위주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는 이제 정보보안도 이행점검을 하듯이 개인정보 분야도 이행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필요시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행점검 내용 위주로 보시면 1년에 개인정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인정보 계획 수립하는 거, 이건 연 1회입니다. 그리고 내부관리 계획 수립하는 거,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는 거, 누리집 개인정보 수집 점검 등 안전 확보 조치,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이행 점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 정비, 이것도 연 1회 저희가 공문을 6, 7월경에 보통 나가거든요. 파일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반영해서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 관리, 이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3월달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 안내라고 공문이 한번 나갔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우리 이제 미래교육기획과와 유관기관의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포함돼서 나갔고요. 학교에서는 이걸 토대로 개인정보 업무 추진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이 공문이 나가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학교에서는 뭐뭐 넣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되고요. 기존에 학교에 업무 추진 계획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매년마다 수립해왔던 건데, 그걸 토대로 작성하실 때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개인정보 책임자,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담당자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계획들 언제쯤 수립한다, 그 정도 내용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직원 대상 교육,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들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 정비, 이행점검, 그리고 유노출 대응, 이 부분 정도만 들어가면은 학교나 기관의 개인정보 추진 계획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부관리 계획 수립인데, 이름이 사실은 내부관리 계획이라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약간 법령과 지침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저희가 그 내부관리 계획을 학교에다가 가장 마지막에 배부한 게 23년 5월이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매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령상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보통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추가되거나 좀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학교에서도 이제 최신화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매년 수립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수립을 하냐?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교육청에서 관련 공문을 안내할 겁니다. 그때 해당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혹시 이제 내부관리계획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 사항에 사실은 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3월 13일에 교육기관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라고 공문을 보내드렸는데요.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온 전체적인 내용들인데요. 신학기 때 모두 개인정보 처리를 많이 취급하시다 보니 거기에 온갖 내용들을 그동안 누적해서 이슈사항 되는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안내를 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교육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집합으로만 꼭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정보는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파 사례 등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학교에서는 전파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한데요. 이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그 중앙부처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배우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au.privacy.go.kr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상단에 개인정보 처리자 메뉴에 들어가면 뭐 대상별로 거기에 맞춤형의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제 이수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 안내 공문에 같이 해당 사이트를 안내해 드렸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라고 하는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누리집이라고 개인정보 수집 항목 점검, 안전성 확보 조치, 위탁 계약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리집 회원 가입 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위탁이라고 우리는 이제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탁 시 유의사항 다 갖추고 있는지. 여기서 보면 누리집의 위탁 사실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계약 시 필수 사항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학교 현장을 가면 사실은 이제 한 15년차 되다 보니 어느 정도 학교에서는 해당하는 구비 서류들이 다 갖추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저희 시교육청 그 아래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파일 정비를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관련된 공문도 사실은 저희 쪽에서 이제 한 6, 7월경에 나갈 것 같고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들을 이제 기존의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똑같이 공개가 되어 있었긴 할 건데 그 부분들을 현행화해가지고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제 개인정보 종합 포탈에 이제 해당 부분들을 일치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 파일을 정비하고 나면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똑같이 개인정보 파일 정비한 내역들을 올리고 제3자 제공과 같이 현행화해서 올리는 작업들을 6월, 7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정보 파기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학교당 이제 업무 편람에 안내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기 관리 대장 서식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예시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수집을 하는데 보유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처럼 파기하고 대장에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나중에 업무 편람에 모두 포함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부 관리, 내부 이행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본청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꼭 반드시 저희가 안내한 사항들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일 이제 국민신문보다 여러 가지 민원 사례들을 보면 1번이 사실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적절했는가,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점검, 그리고 이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024년 기사인데요. 그래도 이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들이 많이 안 올라오는 건 그래도 이제 해당 학교에서 많은 부분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최근에도 개인정보 관련된 수집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하는 국민신문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또한 이제 다시 한번 학교에서는 매년마다 받아왔던 개인정보 뭐 동의서라든가 가정환경조사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이슈가 되는 거는 상담할 때 아이가 선생님하고 이런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이제 저희한테 바로 이제 민원을 거시는 경우들인데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수시로 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사실은 이제 해당 학교 한 곳에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유출에 대한 대응들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소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 우리 새학기 학급 편성 몇 학년 몇 반을 이제 오픈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게시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정보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조금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불필요한 자료들이 같이 올라간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담당자는 이제 늘 이거를 유의를 하긴 하지만 정말 순간에 이제 실수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급 단체 채팅방들이 조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혹시 무슨 전달 사항을 하실 때 개인정보가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2026년, 2024년, 2020 이렇게 해당하는 이제 관련 기사들인데요. 그 학교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은 의도적인 유출보다는 관리 책임의 조금 실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유출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으면 이슈사항들이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들을 기사들이 꾸준히 오고 있다는 거는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출은 이제 의도치 않게 유출이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유출 대응 단계인데요.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빨리 인지하고 대처해서 정보 주체한테 유출 통지까지 하고 그리고 상급기관을 통해서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 1단계 신고는 그 유출이 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민원 대응하고 복구한 다음에 2단계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가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이행했다라는 결과 보고까지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왼쪽이 신고서 서식이고요. 두 번째 2단계는 조치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는 조치 확인서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들어갔고 그거를 빨리 인지하시고 해당 게시물을 다시 내린 다음에 그 불필요하게 이제 많이 포함됐던 개인정보 주체한테 이제 이알림을 통해서 알리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시고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하시고 다시 이제 올바른 정보들을 다시 올렸고 저희한테도 빠르게 대응 문의하셔가지고 바로 조치해서 신고를 이틀 만에 바로 조치를 완료를 했거든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나중에 파급 효과까지도 있으니까 만약에 유출이 된 걸 인지하셨다. 이 대응 매뉴얼을 다 인지하고 못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면 저희가 안내하고 그 부분들 절차를 이제 절차대로 이행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학교의 이제 누리집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교육청 주관, 지금 이제 AI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노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리스에서 노출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노출 점검을 한 결과를 저희 담당자한테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해당 학교에다가 이 사항들을 안내하면서 해당 학교에 공개적으로 연락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조치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이미지 내에 이제 개인정보 좀 감췄다 해도 이제 텍스트로는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과거에 올라갔던 저들이 많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해당 게시물 삭제, 즉시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해당 학교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조치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를 오프라인으로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고 파기하는 것도 따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온라인 처리로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요. 올해 4월까지는 이제 ISP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건지 프로세스 설계하는 단계고요. 이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2026년 이제 올해 이제 조금 개발을 해서 목표는 내년 3월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실행되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쪽으로 이제 구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광주 전남은 이제 그 통합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나, 만약에 이렇게 방식이 바뀐다 그러면 별도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이제 연락처나 이제 성명을 이제 기재해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개인정보 업무 단독으로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렵고, 문의가 바로 하더라도 즉각적인 이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문의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내부 메일 보내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젠메신저 같은 거 잘 이용하는 젠메신저를 통해서 질의를 주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니, 이제 개인정보 업무가 사실은 저도 해보니 올해 1월부터 맡게 됐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파고들면 저희도 약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공부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번 첫 번째 시간은 끝났고요. 휴식 시간